저축액을 보시면 한 2년 반 동안 8,750만 원을 모으는데 성공을 하셨습니다. 올해 말까지 하면은 1억이 이제 달성이 된다고 하세요. 3년 만에 1억 달성인 거죠. 그리고 나서 저도 지출을 굉장히 많이 그 당시에 줄였었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게 정말 핵심이라고 하십니다. 저도 동감하고요. 안녕하세요. 리치만 그릿입니다. 지금 아이들 여름방학 기간이죠? 아이들이 학교에 가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그때보다 방학이 길어서 참 힘든 것 같아요.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돈이라는 게 돈이 많다고 무조건 행복하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돈이 있으면 편한 거는 맞아요. 편하고 풍요롭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편안함과 시간의 자유를 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제 채널을 보는 여러분들도 점점 돈이 많아지고 풍요로운 인생을 사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수강생 분 중에 1억 모으기를 곧 달성하실 분이 계셔서 그분의 사례를 좀 알려드리고 이분께 제가 인터뷰를 했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1억을 모을 수 있었는지 그 도움이 됐던 생각 이런 것들을 여쭤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리마인드 하는 시간 내가 지금 계획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돈을 모으는 거, 투자하는 거 그런 거를 좀 중간 점검하고 해이해진 마음, 느슨해진 마음을 다시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2022년 그때 이제 앞으로 내가 돈을 좀 모아야겠다.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 이런 결심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축액을 보시면 22년, 23년, 24년 현재까지 한 2년 반 동안 8,750만 원. 을 모으는데 성공을 하셨습니다. 올해 말까지 하면은 1억이 이제 달성이 된다고 하세요. 3년 만에 1억 달성인 거죠. 그런데 이분이 상황이 첫 번째 남편 혼자 돈을 벌고 있고 2살 아이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남편분 월급은 세후 월 평균 한 350만 원 정도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게 그 성과급 그런 추석설 보너스 있잖아요. 그런 거 다 합쳐서 평균 월급이 350만 원 정도인 상황이고 아이가 어려서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를 키울 만한 상황이 안 돼서 맞벌이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 수강생분은 이제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돈을 모으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그렇게 특별한 상황이 아니죠. 이런 상황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한 3년 동안 1억을 모으셨다는 건데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게 첫 번째, 경제적 자유를 이뤄야겠다. 그런 이유를 명확하게 생각하셨다고 해요. 이게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저도 이런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떤 계기가 있어서 진짜 결심을 했다. 저는 육아휴직을 길게 하다 보니까 퇴사를 하고 싶다는 그 열망이 강해져서 이런 동기부여가 됐던 건데 이분도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 하세요. 돈이 있어야겠구나. 돈이 있어야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다. 생각을 하신 계기가 있었고 그 덕분에 그 동기가 강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쭉 유지를 할 수 있었다고 하세요. 첫 번째는 그거 같아요. 여러분들도 정말 내가 왜 경제적으로 좀 여유롭고 싶은지 왜 나에게 돈이 필요한지 이유? 그 명분이 명확해야 이게 길게 갈 수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은 우리 집 현재 상황이 어떻지? 그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는 거. 그거라고 합니다. 저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분도 우리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지 이런 거를 대충은 알았지만 그렇게 하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정말 아주 세세하게 그 현실을 파악했다고 하세요. 또 가계부를 쓰는데 꼼꼼하게 쓰면서 또 그 가계부 내용을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럼 식비는 얼마를 쓰고 쇼핑은 얼마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서
굉장히 그 불필요한 지출이 많았다. 그거를 캐치를 해냈다고 하세요. 줄줄 새어나가는 것들이 많았구나. 그냥 카드 명세서 봤을 때, 그냥 가계부만 썼을 때는 몰랐는데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점검을 해보니까 불필요한 지출이 이렇게 많았구나. 그리고 우리 집 자산은 아직 이 정도밖에 안 됐구나. 여전히 이런 거를 좀 확실하게 깨달았다고 하세요. 이런 순간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우리 집 상황을. 우리 집이 지금 자산이 얼마고 여기서 대출 같은 빚을 빼면 순자산이라고 하죠. 순자산이 얼마며 우리 집은 얼마가 들어오는데 얼마를 그냥 쓰는구나. 그러면 수입 중에 남는 돈이 몇 %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현실을 확실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과정이 좀 괴롭거든요. 고통스럽죠. 어렵고 귀찮고 하기 싫고 회피하고 싶고 막 그래요. 근데 이거를 반드시 넘어서셔야 돼요. 굉장히 필요한 작업이에요. 저도 이런 작업을 투자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종잣돈을 모아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이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도 지출을 굉장히 많이 그 당시에 줄였었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진짜 이것도 핵심인데 저도 똑같이 생각해요. 남과 비교하지 않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집은 남편이 되게 돈을 잘 번다. 처음 결혼했을 때부터 지원이 많아서 돈을 많이 갖고 시작했다. 내 친구는 엄청 여행도 많이 다니고 명품백도 많고 애들 사교육도 많이 시키고 내 이웃집 엄마는 이렇게 비교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비교는 나 자신을 망치는 독이더라고요. 절대 비교하면 안 되거든요. 사람은 항상 그 다른 사람이 가진 게 훨씬 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나 그렇잖아요. 겉에서는 자기가 좋은 얘기 많이 하죠. 인스타 같은 데도 행복한 것들만 자랑하잖아요. 그렇지만 인생이라는 게 자랑할 만한 순간은 굉장히 짧죠.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나요? 보이지 않는 가족 간의 갈등, 내 안의 갈등, 나의 고민, 나의 허탈함, 외로움 이런 순간이 훨씬 많잖아요, 사람은. 그렇지만 누구 만났을 때, 또 내 SNS에 그런 곳에는 내가 좋은 거, 아주 행복한 찰나의 그런 것들만 말을 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보면서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사람은 다 똑같다. 다 고통이 있다. 말 못할 고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강생 분도 외벌이에다가 누군가 아이를 봐줄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막 답답했겠죠. 그렇지만 그런 순간에 계속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스트레스만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 수강생 분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거 아니고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당시에 이제 블로그를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22년에는 이런 블로그 등으로 해서 부수입이 한 32만 원 정도셨는데 지금 최근에는 24년 6월에는 이 부수입이 한 108만 원 이 수준까지 이렇게 올라오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이도 돌보면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수입 같은 거를 생각을 하신 거죠. 그리고 하여튼 덜 쓰는 게 가장 돈을 버는 거고요. 빠르게 초창기에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좀 연구를 하셔서 이렇게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거, 변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하는 거, 남하고 비교하지 않는 거, 이게 정말 핵심이라고 하십니다. 저도 공감하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풍요로워지려면,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생기려면 첫 번째는 내가 왜 그렇게 하고 싶은지 그 명확한 이유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힘들 때마다 다시 나를 붙잡아줘요. 이 이유가 나를 붙잡아줍니다. 두 번째는 내가 현재 처한 상황을 직시하셔야 돼요. 외면하지 말고 우리 집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항상 나의 과거보다 내가 점점 조금씩 나아지면 되는 거예요. 한 발짝이라도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절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이 세 가지가 저도 정말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는 뻔한 소리다. 진짜 별거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진리는 별거 없는 거더라고요. 몇천 년 전에 철학가
사상가들이 했던 말 지금도 유효합니다. 제가 요즘 그런 철학책을 많이 읽어요. 뭐 세네카, 쇼펜하우어 이런 분들 책을 읽는데 똑같더라고요.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사는 모습은 똑같고요. 사람이 뭐 때문에 힘든가, 뭐 때문에 괴로운가 그 이유도 똑같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좀 즐겁고 행복할까? 이것도 다 똑같더라고요. 불변의 법칙은 있다. 그거를 항상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별거 아닌 그런 원칙들을 생각하면서 2016년부터 투자 생활을 해서 지금 10년이 좀 안 된 시간 동안에 그래도 순자산 상위 1% 커트라인을 넘겼단 말이에요. 물론 저보다 훨씬 빠른 시간 안에 더 많은 자산을 만드신 분들도 계시죠. 그렇지만 아주 극소수일 거고요. 그분들은 우리랑 뭔가 종자가 다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엄청난 노력을 했던지 엄청난 행운이 있던지 엄청나게 정말 명철과 지혜가 뛰어나시던지 그런 분들이에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람이다. 우리처럼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 수준에서 저도 했던 그 정도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평범한 저도 했으니까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희망과 저의 생각 같은 거를 이제 공유를 하는 건데 이렇게 종종 어떻게 하면은 이 평범한 사람들이 조금씩 성장해 갈 수 있을까 이런 방법들도 여러분들께 또 이렇게 틈틈이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분은 저의 수업 리라북글 5기 그리고 얼티밋 1기 두 개를 이제 수강한 수강생 분이시거든요. 여기 이 저축액에는 그 투자 수익 같은 거는 지금 따로예요. 별도로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몽잣돈 1억을 만드는 거, 저축으로 만드는 거 아주 좋고요. 투자를 할 줄 안다면 이 1억을 만들어 가는 그 속도에 가속도가 붙겠죠. 좀 더 빨리, 좀 더 많이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돈을 모아가면서 투자 공부도 좀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더 빠르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수강생분도 이제 남편분 조기 퇴사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목표가 분명하고 조금씩 행동해 나가면 이분이 반드시 저는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해요. 확실한 목표가 있고 계속 성장해 가고 있고 순자산이 증가해 가고 있으니까요. 목표를 이루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꾸준히 그렇게 행동하고 함께 해요. 그래서 아까 2번 이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할 때 가장 좋은 게 대차대조표 쓰는 겁니다. 제가 대차대조표 파일도 만들어서 무료로 드리고 있거든요. 저의 영상 더보기 클릭해도 있고요. 고정 댓글, 그 댓글을 클릭하시면 가장 위에 고정 댓글이 있어요. 거기 3번 항목이에요. 3번에서 제가 대차대조표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어요. 그거 다운받아서 꼭 한번 작성해 보세요. 그래서 현실을 한번 정확하게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름인데 나가면 너무 더워요. 집에서 시원한 에어컨 틀고 또는 카페, 시원한 카페에 가서 한번 마음 먹고 한두 시간 정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